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4월 16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벚꽃이 만발하는 완전 봄철이 들어왔고 곧 좀 있으면 더워질 것 같아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지난주 적중을 갖고 쓴소리로 부산경마 경마방송을 시작했는데, 자, 이번 주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있죠.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컨디션 난조로 본인이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낙마까지 할까 했다, 이럴 정도로 컨디션 난조를 보였어요. 그냥 좀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잘해. 문세영이라고 맨날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세영이도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이런 걸 새삼 한번 느꼈었어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마방이 개업을 했는데, 53조 김동철 조교사가 기수였었는데 마방을 개업을 했네요. 기수 시절에는 참 진짜 말 겁나 잘 탔는데 조교사 돼가지고 더 잘 타길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만큼, 또 가만히 보면은 말을 잘 탔던 조교사들보다는 말을 못 탔던 조교사들이 마방은 더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동철 조교사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새로운 소식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여전히 강타가 부산교차에서 3복승 346.3배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 지난주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토요 메인, 또 제주교차 메인 모두 적중을 시켜드렸고, 중배당 적중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16개를 적중을 했고, 지난주에는 총 14개를 적중을 하면서 잘 마무리를 했다. 근데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그 정도를 했다면은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제 자신이 사실상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3월 말에 이제 228.1배 고배당 단통을 마치고서 그 후유증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의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마무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토요경마 문세영이도 나오고, 또 이제 그동안 안 나왔던 기수들 김혜선이도 나오고, 박은훈이도 나오고, 이래저래 박태중이도 나오고, 이래저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3주차 경마라서 그런지 출전 수도 지난주보다 조금 늘었어요. 전반적인 편성 자체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요즘 경마 자체가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배당이 좀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자, 토요 UCC 경마방송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지 1경주입니다. 정계상 선행은 9번 유비캐터스가 나갈 가능성이 높고,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1번 배트타임이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양의진이 마방이 요즘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 느낌이 있고, 전반적으로 기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번 데뷔전 때 2착으로 왔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상당히 출중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 만큼 1번 배트타임은 이번 1경주에서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선취인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추임력 측면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체중이 좀 작은 마필이라서 이제 체중이 좀 늘어나야만 앞으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서 경쟁력을 더 키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체중이 늘어야만 베스트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1번 배트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쭉 한번 여러 번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뭐 편하게 하면 되죠.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신마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10번 포스트 인디안이 나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임력도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필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마필도 이제 마차가 작으니까 큰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번 편성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관심을 가져셔야 되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그 마필은 바로 11번 몽글몽글이라는 마필입니다. 몽글몽글. 요 마필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24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직전 대비 체중이 26kg가 늘어나서 주행검사를 받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다. 초반에 비호 같은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튀어나간 뒤에 중반에도 걸음이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주행 자세도 굉장히 좋고 또 중반에도 상당히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7번 몽글몽글은 이번 편성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 이 몽글몽글 아메리칸 드림하고 같이 뛰어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이 11번 몽글몽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 그래서 이 몽글몽글에 대한 이 가능성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번 1경기는 1번 배트 타임 강축으로 인정하고 11번 몽글몽글의 배당 가능성 팔리더라도 몽글몽글은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2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고 그나마도 선행을 갈 수 있는 4번 스타스톤 같은 마필들이 지구력이 워낙에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선출평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마필이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이렇게 아주 좋은 말들은 없어요. 아주 좋은 말들은 없고 그나마도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 2두를 추천드리는 건데면 여기에서는 의외로 이 6번 사려니 킹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골마경으로 인해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단점인데 마필 자체의 패턴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지만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 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사려니 킹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또 7번 이 드라마틱 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패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워낙에 이제 병력으로 인해서 이제 4세가 된 말인데 지난번에도 거의 바닥을 때려놨어요. 바닥을 때려놨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거의 뭐 강력하게 한번 승부수를 들이댈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이 4세 말에서 마필을 아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6천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이고 이 사려니킹과 더불어 이번 경주에서 7번 드라마틱 데이와 6번 사려니킹 같은 마필들은 충분히 총력전을 구사할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6번, 7번의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토요제 2경주다. 이건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으네요. 이런 건 승부처럼 때려볼 만도 한데 승부처럼 하진 않았어요. 1경주도 승부처럼 때려볼 만한데 워낙에 일본 배트타임이라는 강축이 있었기 때문에 승부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은 사실요 승부라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경주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그때 이제 경마를 하다 보면은 딱 필이 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배당으로 필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저배당인데도 이것밖에 없다고 필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맞아
그럴 때 있어, 맞아. 야, 그럴 때 승부를 한번 대야 되는데, 그럴 때 일반 경주인데, 내가 승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난 이게 필이 오는데, 이럴 때 이제 의존할 데가 없잖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강타를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1번, 6번, 7번, 이 경주인데, 6번, 7번을 난 보고 있는데, 야, 강타가 뭔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 근데, 6번, 7번이래. 나랑 생각이 똑같네. 야, 내가 승부도 6, 7인데 강타도 6, 7이래. 그러면 이건 한번 승부를 들이대봐야지. 그런 걸 한번 대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지더라도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길건 짧건 한 방인데 그거 한번 들이대야죠. 그럴 때는. 야물딱지게 한번 들이대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주 때 한번 강타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도 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3세 이상 별정 경주인데 똥 만든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 있죠? 선행만 있고는 뭐야? 능력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선행마가 없다는 건 뭐야? 똥만들이다. 그러면 그나마도 종반 뒷심을 예약되어 있는 놈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전 믿을 놈이 없는 것 같은데 일본 에바로드가 좀 팔릴 것 같은데 에바로드도 근간 2번의 경주가 워낙에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별 볼 일이 없고 여기서는 딱 이제 한 마리 정도만 제대로 추천을 드리는 게 올바른 추천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마리를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한 마리를 한번 추천드리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1번이 나쁘지는 않은데 8번도 굉장히 좋아요. 이 8번이 썬빅터라는 마필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편성상으로 보면 1번 에바로드와 8번 썬빅터가 어차피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이들 마필들이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1번, 8번이 대끼리로 팔리면 1번, 8번을 때리는 게 맞고 1번, 8번이 대끼리로 팔리질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배당의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한번 때려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2번 대명스타도 나쁘진 않습니다. 연속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줬지만 패턴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저는 1번 에바로드 이 8번 썬빅터, 2번 대명스타 이렇게 보는데 1번 에바로드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에바로드를 추천드리고 8번, 2번 정도 같이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기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요즘 그 모바일 경주라고 해가지고 제주경마가 중간중간에 점심시간을 통해서 15분 간격으로 한 경주씩 끼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예상지를 파는 그 예상지 업체에서 그걸 넣어놓나 봐요. 그걸 넣어놓는다고 하니까 저보러 왜 예상을 안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 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게 이제 정착이 된다면 저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개경주가 아니니까 안 할 생각입니다. 그거 안 해더라도 공부도 안 하고 그거를 그냥 책 보고 읊어가지고 그런 예상을 할 바에야 저는 안 할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준비가 안 된 걸 뭘 해요. 자, 다음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 당연히 선취입형 마필들이 득세 가능성을 높게 받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9번 선정이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편성은 사실 막 뒤 엉켜있는 편성이에요. 뒤 엉켜 있어가지고 이게 뭐 승부 의지가 어느 쪽으로 향상이 될지 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초반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종반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이 7번 수문장이라든지 이런 마필, 8번 한라 왕비라든지 이런 마필을 좋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9번 선정은 이번 제주교차 이경주의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선행형 마필들보다는 정말 뚝심형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제주교차 이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인데,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서 실제로 어느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에서 의외로 오전장이긴 합니다만 배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절경으로 그 마필 자체가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9번 성강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으네요. 일단 선행은 이놈이 갈 것 같아요. 선행은 이놈이 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베스트 컨디션을 보여줄 것이냐, 요게 이제 강권인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공백은 갖고 있지만 문세영 관장이라는 점에서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고, 또 재검 당시에 또 문세영이가 기승을 해서 재검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초반 선행력만 발휘해준다면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선행을 가지 않고 옆에 있는 마필이 이제 낭만을 하다 보니까 그거 지켜보면서 그냥 편하게 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선행력이 괜찮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가지 않았는데도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실전에 들어가면 선행은 9번 성강이가 100% 갈 가능성이 있고, 약간은 지그재그 주행을 종반에 보여주긴 하지만 발걸음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9번 성강이가 이번 편성에서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경주의 추천만은 9번 성강이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을 추천을 드리죠. 다른 말도 있는데 왜 성강이를 추천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나름 충막 때문에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후창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일단 9번 강한 거리입니다. 선행을 지난번 경주 때 갔어도 나름 우승을 했고 선입적인 능력도 갖고 있고, 또 지난번에 경제력을 끌어내었지만 여전히 패턴적으로는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번 강한 거는 이번 편성에서도 가장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강력한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후착입니다.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10번이 와율 대장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순발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이변인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10번 와율 대장도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배당을 터뜨린다면 6번 개성문이라는 마필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제주교차 3경주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토요제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야, 강타야, 오늘은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진도만 뺀다. 맞아요, 진도만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딱 이빨 까다 보면은 1시간도 좋고 뭐 50분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방송량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야물딱지게 그냥 방송에만 몰두를 하겠고, 저도 여기 지금부터 이게 초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신 집중을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다른 개소리보다는 공부에 몰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초벌 예상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게 오히려 가장 맞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이번 편성의 특징은, 오경주 편성의 특징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그냥 일전이에요. 그렇다고 종반 탄력이 아주 센 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상으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없는, 그야말로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한판 승부를 해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잘 뛰었던 말들은 이번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근강에 다소나마 부진을 하더라도 최고 능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있다면 이런 보병형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번 오경주는 배당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터질 수밖에 없다. 또 터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을 굉장히 노크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단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팔리기는 아마 7번 온더스테이지가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꽂히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2번 트리플 샤인이라는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가 부족하고, 이 마필 자체도 그간 2번의 경주가 사실상 이제 공백 후에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 이후에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우전지 부종이라는 약간의 병력으로 약간의 공백을 갖고 있었지만 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백을 가진 것이 오히려 마필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마체가 커서 그런지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경우는 마필이라, 이 김옥성 지수가 이 마필을 어떻게 몰아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번 트리플 샤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나게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편성에서는 저는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기권 마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의외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다소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은 2번 이 트리플 샤인이라는 마필에게 관심을 갖고, 의외로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의 불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너무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경주 작심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자, 이 중매인 승부처로서 이번 트리플 샤인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경주는 뭐, 제가 보기엔 오부지게 배당, 그냥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 경주라는 게. 승부의지가 강한 놈이 있어. 그리고 훈련도 잘했어. 그런데 이 마필이 쥐어짜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쥐어짜도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럴 경우에 배당이 와장창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말들이 그때는 같이 들어와 버리거든. 그러면 같이 들어오는 놈은 누구냐? 안 팔리고 의지도 없었는데 마필의 능력이 되는 놈들이 있거든. 바로 이런 놈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가지고 배당이 터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7번 온더스테이지가 의지도 강하고 상태도 좋고 지난번에 또 그놈의 변화도 보여줬거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만약 못 오버리면 오경주 그냥 와장창 하고 터져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지난번에 물을 먹었던 마필이죠. 2번 다라쿠시입니다. 당시 이제 새벽바람을 축으로 놓고 다라쿠스를 단통으로 때린 게, 지난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예요. 이게 메인 승부처야. 9번 새벽바람에 다라쿠스를 때렸어. 다라쿠스를 때리고 거기에 파워를 맞췄다고. 그때 당시의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었잖아. 그랬는데 파워가 추입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5번은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는 반주력 막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 13.8배, 23.7배 쌍복 단통으로, 단통은 아니었지. 팔이 단통이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때렸던 말인데 2번 다라쿠시 지난번에 베스트의 승부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살짝쿵 조정을 거쳤는데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번엔 2번 다라쿤 놓고 다시 한번 복수 혈전을 펼치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번 다라쿤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은 호남 4금 경주인데 아주 재밌을 것 같으네. 이건 잠재력이 짱짱한 마필들도 있고, 또 잠재력이 짱짱한 것 같은데 의외로 또 퍼지는 놈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혼전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의외로 또 안정적인 선에서 그냥 인기마 싸움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라서 이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놈은 3번 코디앙 놈인데, 지난번 경주 때 페로비치가 기승을 해서 3차로 오는 거 보고, 이거 페로비치도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능력을 끌어냈어요. 능력을 끌어내고도 이게 이제 3차로 왔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베스트로 끌어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기 베스트야. 그런데 이렇게 끌어내고 요만큼까지만 끌어냈어. 그러면 여기가 베스트니까 여기서 멈췄으니까 요만큼은 더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패턴 자체가 코디앙 러브의 패턴이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요만큼을 끌어내느냐 못 끌어내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엔 문세영이라면 충분히 끌어내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끝내주는 대안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는 마필. 여기서 이제 팔리는 놈들이 누가 팔릴까요? 11번이 달려라 번개가 팔릴 것 같은데, 달려라 번개는 가져가야 됩니다. 뒤질 때 뒤지더라도 가져가야 된다. 왜? 그 행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달려라 번개, 그러니까 3번, 11번이 대끼리 팔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배당을 가져가실 분들, 3번 배당을 가져가실 분들은 9번 빅뱅이 좋아요. 빅뱅! 빅뱅! 짱짱짱! 요즘 빅뱅 요즘 안 나오죠? 그 빅뱅 가수 있잖아, 빅뱅. 어린애가 그냥 아주 떼부자가 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1번이 리딩 레이서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안 되는 말은 아니고 좀 불안해 보이네. 저는 이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3세 이상 우대 경주 한라만 2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배당으로 때려 죽여라 빰빰빰빰빰빰. 여기서 3주를 가져가는데 누가 팔릴지 모르겠네. 얘네들이 제발 안 팔리기를 기도합니다. 피옵나이다, 피옵나이다. 천지의 신명에게 피옵나이다. 안 팔리기를 기대합니다. 5번 오조룡입니다. 얘는 사실 대가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통도 아닙니다. 딱 3주를 가져가는데, 오조룡은 방어 막건이에요. 방어 막건인데, 단통은요, 요번 경주시 노림수를 갖는 아주 깔끔한 단통이 있어요. 뒤질 때 뒤지더라도 저는 깔 겁니다. 왜? 패턴이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지난번에 노렸다가 물 먹은 놈도 한 마리 있습니다. 팔리긴 누가 팔려? 2번 야심작이 팔릴 거야. 2번 야심작이 팔릴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잘라. 연속 입상인데 대가리 능력 갖고 있는데 잘라.
그리고 선두권이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2번 야심작이 그냥 올 것 같은데 잘라? 잘라! 왜 잘라? 1200에서 161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거리 적응력에 따른 검증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도 높고 또 김경훈이가 또 탔네. 현진이가 탄 것도 아니고 김경훈이 뭐다? 요즘 사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팔려고 탄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서 배당을 노리는 유행주. 자, 오버 5전형은 일단 가져가는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지난주에 강타가 메인 승부처를 4.2배를 단통으로 때리고 8.7배짜리가 쌍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당이 있는데 인기만 2도를 잘라버리고 그때 그 뭐로 때린 거야? 기억이 또 요즘은 여러분들도 그 기억력이 잘 안 살아나실 텐데 여러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그 나이 먹었다는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대군마마의 유지 스피드를 때렸잖아. 대군마마가 하정훈이가 탔는데 제가 무조건 대가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유지 스피드 한 방 때리고 9번 샤인킨인가 그거 빼버리고 8번에 대처 포커스 안 된다고 두 마리 잘라줬잖아. 그러고서 이제 4.2배 단통이야. 그러면 이런 경주의 단통은 사실상 10배 이상 20배까지의 메리트가 있어. 왜? 아니 9번 10번이 팔리고 있고 반짝 빨갱이 이런데 얘네들은 안 된다고 잘라줬으면 5번 7번 그리고 단통으로 때리려고 했으면 이게 4.2배에도 이건 40배짜리의 메리트 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알았어 니 똥 칼라야. 아따 자식이 그냥 겁내 나난 척하네. 아따 듣기 싫다. 그만해라.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아따 무슨 잘난 척 그렇게 했다냐. 그냥 아주 그냥 안 들어볼라 이 새끼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아요. 승질 더러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야 4번 프리티브입니다. 아따 마린이 페노비치 같았는데 개똥말인 줄 알았는데 와 이게 무슨 제트기를 다는 것도 아니고 겁나 잘 뛰죠. 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잘 뛰지? 이거 뭐 개똥말 아니었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마필인데 의외로 이 말이라는 게 임자를 만나면 잘 뛴다더니 지난번에는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말이 미친 건가? 마체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마체중에 계속 빠지고 있는 마필인데 거세만데 더군다나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번 편성에서도 선입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4번 프리티보이는 일단 가자는 가야 되고 강하게 읽어줄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단통이 있어. 누가 팔리려나? 누가 팔리는지 모르겠네 저는. 하여튼 그놈만 안 팔리면 되는 거야. 그놈만 안 팔리면 되고 그놈만 안 팔리면 딱 걸렸어. 뒤졌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멋들어지게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가 아주 큰 배당은 아니라는 거 눈치채셨죠? 하지만 제대로 된 적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프리티브이는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이번 대승만찬이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뭐 현재 사이즈로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놈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삑!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5연승이고 6연승을 구가로 하고 있고 2전째 3차 빼고는 거의 올 퍼펙트 우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마필입니다. 7전을 치르는 동안 6승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경주 때가 근간 두 번의 경주가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는 추임력을 온팡지게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번엔 추임력이 하강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더군다나 여기에 64kg라는 과부중을 달고 있어서 이번 경주가 조금 안발로서는 한계부중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메리트를 불안하게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일단 선행은 못 가요. 1번 일대천하가 있고 5번 선지공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행은 못 갑니다. 그럼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취임력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는 161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단점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마가 무조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그래서 2번 말을 당일날 바치던가 아니면 자를 생각을 현재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자르거나 아니면 최대 맥시멈으로 바치기만 가져가는 그런 메인 승부처다. 그래서 2번 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얘를 자르거나 얘를 방어 막권으로 맥시멈 방어로만 가져갈 생각이 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 161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선행을 못 간다면 추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추입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늘어난 고리에 대한 적응력이 불안하다. 왜? 가부중을 달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안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승관차는 약간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6경주는 이번 대성만차이 부러지면 우리는 난리 생난리 이렇게 끝나는 경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토요제 8경주입니다. 야, 강타야, 생난리건 개뼈 따고 건 간에 그러면 만약에 생난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우리만 그냥 깨고락치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왜 안 하냔 말이야? 아유, 깜짝이야, 씨. 내가 얘기하고도 내가 깜짝 놀래버렸네. 아따, 왜 소리를 벅벅 지르시고 그러세요? 아따, 왜 그러세요? 자, 요번 경주는 이제 토요제 8경주인데,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선행마도 많아요. 일단, 이 5번 골드뮤직도 선행 가려고 할 거고, 3번 금캐나도 선행을 가려고 할 거고, 또 9번 작전 타임도 빠르고, 4번 미라클 러브도 기본적으로 빠르고, 1번 대한천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형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마필들이 가장 이번 경주 이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제 5번 골드뮤직이 이번에도 훈련 상태가 좋고 마필 자체가 베스트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안고는 가야 됩니다. 선행과 선임으로 가면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더군다나 지난번 승군전에서 3착을 오긴 했지만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번은 인정을 하더라도 3번 금캐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다들 좋은데 이 11번 해피볼이 이번에도 좋습니다. 11번 해피볼이 이번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11번 해피볼은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훈련도 좋고 패턴도 여전히 좋고 또 더 끌어낼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요번 편성에서는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12번 해피볼은 승군전이지만 배팅권은 그래도 안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 이번 8경주에서는 5번 골드매직과 12번 해피볼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9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전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않은 마필도 있고 또 지난번 경주 때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이번에 득세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일단 이번 경시 노림수를 가져보는 마필은
4번 햇빛나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배당판이 딱 열리니까 햇빛나가 안 간다고 딱 배당판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뭐한 시츄에이션이지? 그리고 이제 호위무사하고 이 IM4U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왔나요? 그렇게 오면서 배당이 이제 나름대로 배당이 뭐 크게 터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배당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이 득세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어차피 인기만으로는 2번에 인비액티브도 팔리고, 뭐 9번에 IM4U도 팔리고, 1번 스테파노도 팔리고, 다들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 햇빛나는 팔리고. 그래, 이 중에서 과연 선두권의 마필들이 1700경주를 해서 맹인을 떨칠 것이냐, 아니면 종반 뚝심형 마필이 날라들어오면서 이변 연출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경주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편성에서 핵심은 저는 4번 햇빛나는 이번에 온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선거처를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올 때 안 오더라도 내가 온다고 그러면 끝까지 믿고 가는 거야. 뭔 말이 필요 있어. 뒤질 때 어떻게 다 맞히고 가요. 그렇지만 내가 이 마필은 온다. 이렇게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올 것 같아. 아니 뭐 평양감사는 지시는 못하는 거고, 내가 내 돈으로 배팅하는데 남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안 듣는 거야. 아, 내 예상 내가 하는데 왜 남한테 소수 듣고 해. 틀릴 때 틀리더라도 내가 틀리면 되는 거지.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는 12번 치프레드캔이라는 마필이 뻗팅기고 있는 토요제 10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60km를 달고서 올까?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야, 그건 무자막지하게 오대요. 그리고 이 마필은 또 특히나 이 박은홍 기수의 거의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로서 마필 자체가 그러니까 중반 3코너부터의 외곽 무빙이 아주 기가 막힌 마필입니다. 맨 바닥을 달리다가도 무빙을 시도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뭐 예술이에요, 예술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딱 이렇게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냥, 마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놈이 아주 그냥 제법 아주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0km를 해서 좀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적에서는 이번 파스까지는 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12번 치프레드키는 읽어줄 수 있는 경주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착에서 배당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의 마필이 물려서 들어오면서 후차권에서 배당이 나오든지, 아니면 후차권에서 이변 연출이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어떤 말들이 이변 연출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12번 치프레드까지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준메이드 무쳐. 자, 그렇지만 여기에 버금가는 능력마가 분명히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준메이드 무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편성도 한 4두 정도로 입상관을 압축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세다, 어떤 마필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1번 빅5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마필 자체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빅5는 이번에도 총력전이 예측이 되고 있고, 총력전을 펼친다고 할 것 같으면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1번 빅5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괜찮게 보고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7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7번 원더풀 루너도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고, 4번 듀스인드컵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아주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12번이 진명강호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현종이가 이번에 어떻게 탈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현종이의 말타는 기승에 의해서 후차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진명강호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본 빅5는 어찌됐든 대가리급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UCC 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의 특징은 윤곽을 잡아주는 것과 어떤 인기마에 대한 대구 안 되고, 그 다음에 삼복 배당마가 있었을 때 삼복 배당마를 추천드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마필이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 분석을 해주는 게 저희 방송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전히 강타의 경마방송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자, 토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보다는 조금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